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어제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의 수사팀장 사이에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한 주요 뉴스가 왜 없지 의아해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1부와 2부를 통해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그때 상황, 정치권의 반응,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후폭풍이 있는지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권의 반응, 김연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김경진 전 의원,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반응을 내놓은 데가 있습니까? 일단 통합당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의 공식 입장으로 나온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의원들 개개인, 특히 이제 친문 성향이 강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자기 의견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좀 비난하는 그런 식의, 이건 뭐 예고된 거죠. 기본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뭐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윤석열 대 추미애 이 두 사람의 어떤 기세 싸움이 현장에서 벌어진 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 이제 통합당은 정권의 그 윤석열 죽이기 이런 연장선상에서 바라보고 있을 테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정무적 어떤 유불리라 할까 이런 것들을 지금 아직 계산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자칫 잘못 만졌다가 오히려 전국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생각에서 아직 대변인 또는 대표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마 그런 배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합당은 강하게 한동훈 검사장의 편을 들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여권을 비난하는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은 아직 당 차원의 공식적인 반응이 없다는 것이고요. 뭐 민주당 개별 의원들 반응보다는 오히려 열린민주당, 친문 성향이 강한 열린민주당 의원들의 그런 반응이 나온 것 같은데 먼저 통합당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정 어느 구석 하나 온전하고 성한 데가 없고 막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부장검사가 검사장을 올라타고 폭행하지 않나.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공고 닷새 만에 현직 검사장 폭행이란 전무후무한 사건까지 추가로 만들어냈습니다. 한 검사장은 누구보다 압수수색의 절차와 과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전화를 거는 신용을 하면서 휴대전화 속에 담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엉성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내놓은 것, 이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유상범 의원은 통합당의 법사위원인데 기자회견을 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개별적인 반응을 내놓았는데 한번 볼까요? 김진애 의원, 조사받는 피의자 검사가 자행한 초유의 공무집행 방해다. 오노의 페인트 모션 아니냐. 그리고 전 민주당 의원이죠. 금태섭 전 의원이 이렇게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네요. 제2의 한동훈, 제2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제2의 이성윤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원고를 이틀 전에 넘겼는데 그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보니 참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통합당은 일단 상황에 대한 판단을 끝낸 모양이죠. 네, 뭐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당사자들 간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는데.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 저게 일반인과 일반 검사 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검장과 부장검사, 검찰의 어떤 내부의 수사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일어난 상황에서 그런 사이에서 그렇죠. 일어난 검사장과 일이죠. 부장검사. 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친문 인사들은 자꾸만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 일종의 좀 단정적인 단어를 쓰고 계시는데 어제 그 두 측의 입장을 보면 공무집행 방해라는 내용은 사실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됐던 간에 우리가 이제 뭐 피의자에 대한 인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 시중에서 언론이 되고 있고 그게 검찰개혁의 한 축이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피의자의 인권 보호는 한쪽에만 쏠려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다 큰 어른들이 무슨 폭력입니까? 그것도 몸을 날려가지고 더군다나 폭력을 했나?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법을 그러니까요. 집행하는 검사인데 네. 말이죠. 그래서 이건 누구의 편이 아니라 분명히 어제 있었던 일은 불미스러운 일,
잘못된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공당으로서 입장을 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합당은 분명하게 한동훈 검사장의 이야기가 옳다라고 하는 판단을 끝낸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불기소 입장을 내놓은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계속 뒤집으려고 하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의 조금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미래통합당에서는 그 불기소 입장에 대한 것들을 일단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으로 입장을 내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통합당은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의 편을 확실하게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민주당이 왜 반응을 내놓지 않을까요? 이게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고 많은 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사안인데 여당이 민주당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좀 여쭤보고 왔어야 되는데 예. 굳이 이제 제가 추측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쨌든 현장에서 발생한 해프닝성 우발적 사건에 대해서 정당이 굳이 의견을 내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사실 무슨 이성윤 검사장이 가서 이 정진웅 부장검사에게 그렇게 물리력으로 제압하라 뭐 이런 지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유심을 압수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생기기 하루 전날 이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던 거고, 예.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나 수사 불개속을 권고를 하긴 했지만 이게 자문적 효력이고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서 법적 기속력은 없는 것이고, 수사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사는 계속해야 하겠다고 하는 내부적인 전문가로서 판단이 있어서 갔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유심 압수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그러면 나 변호인에게 전화 좀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비밀번호를 푸는 과정에서 그 현장에 집행으로 갔던 정진웅 부장검사가 순간적으로 이게 유심의 어떤 내용을 지울 수 있는 어떤 변형 가능성에 대해서 뭔가 착오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몸을 날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마 몸싸움이 생겼다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몸싸움에 대해서까지 아마 이 집권 여당이 논평을 하기는 조금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예, 김경진 전 의원이 그렇게 추론을 하시는데 어쨌든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고 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자들도 질문을 할 것이고 대변인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예. 대변인은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미리 준비 같은 거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조금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저런 면은 있죠. 이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어쨌든 불기소 권고가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 불미스럽게 보여 비추어지는 이 사안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좀 옹색한 측면이 있겠죠. 예, SBS 취재 기자들, 민주당을 담당하는 기자들도 좀 궁금증을 갖고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본회의가 진행 중이어서 의원들이 전부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전화 통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렇게 현장에서 전해왔습니다. 민주당이 반응을 내놓는다면 어떤 내용으로 반응을 내놓을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에 반응이 나온다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사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재명 경기지사, 요즘 여권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르는 정치인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는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경기도청으로 찾아가서 만났죠. 오늘은 이낙연 의원이 마찬가지로 대표 경선에 나섰는데 이낙연 의원이 경기도를 찾아가서 이재명 지사와 만났습니다. 아이고 이거 좀 벗고 얘기해도 괜찮나요? 우리 지사님 벗으시죠? 아, 그럴까요? 국난 극복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네. 또 정부가 해야 할 과제 해결에도 앞장서서 도움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총리님으로 재직 중이실 때 워낙 뭐 행정을 또 잘해주시고요. 또 이 경험도 많으시고 행정 능력도 뛰어나셔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도 정말로 잘 보필하시고 또 국정도 잘 이끌어 주셔서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때로는 국정을 오히려 앞장서서 끌어주시고 또 여러 좋은 정책 제안도 주시고 해서 네. 국정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정부, 국회가 혼연일체로 임했으면 합니다. 네,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매우 이제 중차대한 엄중한 시기여서 우리 그 정말로 경륜 있으시고 능력 높으신 우리 후보님께서 당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셨는데 첫 걸음이 좀 뒤뚱뒤뚱하는 것 같아서 국민들께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낙연 의원의 좀 마지막 이야기는 현재 민주당의 국회 대응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좀 드러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좋습니다. 왜 대표 경선에 나선 유력 정치인들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찾아가서 만나는 걸까요? 일단은 그만큼 이재명 지사의 위상이 높아졌다. 예. 이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재명 지사는 지금 당대표 전당대회를 하는 건데 당 밖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국회의원 총선 때도 보면은 이른바 이재명 사람들은 경기도 후보에서 경선 때 대부분 떨어졌어요. 예. 또 저쪽 그 이재명 이 캠프 쪽에서는 이 친문들이 경선에서 떨어뜨렸다는 인식도 가질 정도로 그 경선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게다가 기존 현역 의원이라고 해봐야 정성호 의원 정도가 있고 한 정도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낙연, 김부겸 당대표 후보들이 찾아오고 있는 이 상황. 여론조사가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결 이후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 상황, 다시 말해서 현실 정치 속에서의 그 힘과 위상, 이게 그만 높아졌다는 반증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흔히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5개가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예. 대구, 경북 빼고. 네. 그런데 그 많은 광역단체장들 물론 지방을 갈 때마다 만나긴 할 텐데 언론이 관심을 갖는 만남은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만남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도와준다면 당대표 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까 현실 정치권 안에는 큰 뭐 인맥이 있거나 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재명 지사를 좋아하는 민주당 당원들은 과거 친노들처럼 상당한 이 팬덤 현상이, 그러니까 지지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방향성이 좀 강한 경향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보면. 그래서 도와주면 어떻게 보면 이게 강한 어떤 물길과 에너지가 쏠리는 거고, 만에 하나 안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 물길과 적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가서 예. 만나고 이렇게 악수를 하고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최소한 안 부딪히는 모습이라도 민주당 당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가서 만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있는데 어쨌든 만나서 손해볼 거 없고 의견 나눠서 당원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손해볼 것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통합당에서는 이재명 지사 어떻게 보고 있어요? 유력한 차기 주자로 보고 있습니까? 글쎄요,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주자인 건 분명한데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최종 후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최종 후보는 누가 될 걸로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고 좀 지켜봐야 예. 되겠지만 저는 이재명 지사의 한계는 지금 여당 안에 그룹 안에서의 구조적인 문제로 결국 후보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좀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수도권이라는 게 민주당이 이제는 굉장히 텃밭이 되어버린 상황이고 오히려 지역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양 지지계층이 이제 이미 어떤 그런 지지층을 쉐어하고 있는 상태죠. 저는 요즘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서 결국 수도권의 민심과 충청권의 민심을 잡으면 다음 대선에서 뭔가 승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전략 하에 지금 두 가지 축으로 한쪽은 이재명 지사를 통한 일종의 인물 중심으로 또 하나는 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이슈를 갖고 충청권의 민심을 잡으려고 하는 그 양대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이재명 지사의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 뭐 각종 여론조사가 계속 나왔고 SBS도 지난 주말에 여론조사를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대선 주자 지지도 20%를 넘은 사람은 이낙연, 이재명, 오늘 만난 두 사람이 유일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빼달라고 하는데 이제 아예 여론조사 기관들이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꾸 들어가서 야권의 주자로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10%를 넘겼네요. 지지율 추이를 보면 네, 역시 이낙연 의원은 정체돼 있고 이재명 지사는 4%대에서 21%대까지 치고 올라갔네요. 이런 상황에 지지율 변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낙연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민심은 늘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러한 일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뭐 언제든지 지지율은 변하는 것이다. 이낙연 의원 특유의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지사도 오늘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영상은 없고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지율은 바람 같은 것이다. 언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이다. 작은 성과에 대한 국민의 격려로 또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한다.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지지율이 오르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것이고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떨어진 사람은 뭐 상대적으로 기분이 나쁠 것이고 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는 어쨌든 참고 사항일 뿐이겠죠.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재명 지사와 김부겸 전 의원 미리 김부겸 전 의원이 먼저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이 좀 연대하는 것 아니냐. 특히 김부겸 전 의원이 적극적이지 않느냐는 얘기가 민주당 안팎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만났죠. 예. 27일 날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 김부겸, 이재명 두 사람이 딱 만나니까 언론에서 그때 붙여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물론 손사래를 쳤지만 견제 연대. 다시 말해서 그 이낙연 대세론을 막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함께 연대한다. 이런 이름을 붙여준 거거든요. 이름을 붙여줬고 그리고 그 실체적으로는 어떤 그 정책적인 공감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연대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정책이다 하면은 어떤 정책에 있어서 뭐 이재명 지사가 했던 얘기를 또 김부겸 후보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식으로 해서 이슈도 키우고 두 사람의 어떤 연대 이미지도 자연스럽게 따라 붙이는 이런 식의 그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붙여진 이름이 연대 견제라는 그런 식의 이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 월요일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온 유인태 전 의원이 뭐 김부겸 전 의원 일종의 뭐 후원 회장도 했었고 지금 캠프에서 뭐 고문 역할도 이름만 걸어달라 해서 이름은 걸어놨다. 특유의 그런 말투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낙연 의원이 대표는 될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도 어쨌든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낙연 의원보다는 김부겸 전 의원 어쨌든 견제하는 심리가 발동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한 게 말이죠. 김부겸 전 의원과 이재명 지사의 최근 행보 언행을 보면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경기도 공무원들, 4급 이상 공무원들 집하려고 얘기했죠. 한번 들어볼까요? 4급 이상 도소속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금년 연말을 시한으로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권고를 위반할 경우에 2021년 인사부터 주택 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 평가에 반영합니다. 그랬더니 김부겸 전 의원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 다주택자 서너 달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해야 한다. 자, 뭔가 비슷하죠? 그리고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 공천하는 문제를 놓고서 갑론을박이 한창이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나중에 사과도 하긴 했습니다만 자, 무공천이 맞다고 본다. 도저히 정치적으로 견딜 수 없다면 국민의 석고되지 않은 정도의 사죄를 해야 하는다. 이 뒷부분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앞부분 갖고 자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결과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면 석고대죄해야 한다. 김부겸 전 의원은 일찍부터 공천을 해야 된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정치는 현실이고 당원들의 뜻이 공천이라면 국민에 엎드려 사과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다. 필요하면 당원을 개정할 것이다. 그렇게 봐서 그런가요?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글쎄 근데 굳이 그렇게 안 보면 예. 그 1주택에 관한 얘기는 사실 뭐 이재명 지사라든지 김부겸 후보 이외에도 사실은 당의 이제 오래된 입장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또 후보 내느냐 안 내느냐 이런 문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심전심으로 후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기류이긴 한데 어쨌든 객관적인 조건을 가지고 보면 대선에서는 지금 이재명이 2위, 그다음에 당대표 경선에서는 또 김부겸이 2위를 하고 있는 2위 대 2위의 이 구조적인 결합이 둘 다 1위로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이 두 분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이고 이 길을 뛰어넘어야만 두 분 모두 각자의 정치적인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그 결합 또 함께 하고자 하는 이 동기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통합당은 민주당 전당대회 보면서 좀 속이
답답하기도 하겠습니다. 통합당도 뭔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력 정치인들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들의 좀 관심을 끌어야 할 텐데. 예, 일단 뭐 저희가 아직은 드러내놓은 인물이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요즘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 상황을 좀 보면서 아까 이제 이낙연 후보나 뭐 이재명 지사나 김부겸 후보를 보면은 말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힘이 쏠리고 뭔가 그것이 새로울 것 같은가라고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네. 지금 민주당은 어떤 청와대나 지도부에서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목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초선 의원들도 다 침묵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지금 세간에 많이 비판이 있는데요. 무건 수행이 아니고 침묵 수행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번복은 하기는 했지만 약간 민주당 지도부와 다른 얘기를 한번 해서 세간에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말을 뒤집었느냐 뒤집지 않았느냐는 남지 않고 약간 혁신적인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이미지만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 이미지에 살짝 숟가락을 얹는 김부겸 후보의 저는 모습이 보이면서 내부적으로 좀 고민이 많겠구나. 앞서가는 사람들의 여유로움은 있지만 이낙연 후보와 저는 민주당이 지금 같은 마음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서가고는 있지만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1등의 초조함. 또 반면에 이재명 지사와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승 국면에 대한 일종의 약간의 흥분감 같은 게 있는데요. 지금 미래통합당에게는 앞서가는 자의 여유가 아니라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열정과 조금 흥분감이 필요한데 아직 조금 동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쉽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을 취재하는 전병남 기자가 저한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민주당 대변인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가 충돌한 사안에 대해서 수사 중인 사안이고 검찰 내부의 일에 대해서 당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의 입장을 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좀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민주당 대표부들의 TV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잘 뉴스에서 보지를 못하셨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를 두고서 새 후보가 설전을 벌였는지 한번 볼까요? 근데 과거 보니까 우리 이 후보께서는 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들이 조금 몇 번 바뀌셨더라고요. 2002년 16대 대선 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후보 대변인이셨을 때는 보니까 워싱턴 때문에 수도 집값, 뉴욕의 집값이 떨어진 소리 못 들었다라고 좀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더니 2003년에는 아마 새천년 민주당하고 우리가 이제 둘이 갈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2004년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수도 이전 때문에 호남권은 손해를 본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신행정 건설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또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또 반대 목소리를 내셨어요. 조사를 잘 하신 것 같은데요. 행정수도 건설 자체에 반대했다기보다는 행정수도 건설로 그 비수도권 지방 간의 불균형이 생기는 경우에 그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04년에 그 판결, 헌재 결정을 들어서 헌법을 바꿔야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헌재는 항상 사회적이고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다른 판단들을 내려왔습니다. 수도권 과밀의 문제, 집중의 문제가 굉장히 더 심해진 상황에서 헌재가 과거와 같은 결론을 내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헌이 필요 없고 입법적 조치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 이전 문제를 놓고서 새 후보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 그리고 이낙연 의원이 대표가 될 경우에는 민주당 당원 때문에 한 9개월 정도만 대표를 하고 물러나야 하는 일인데 이 문제를 놓고서 김부겸, 박주민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몰아붙이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결국 대선 후보가 되시려면 그 한 달 전에 3월 8일인가 9일까지는 사임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말하자면 선장이 일종의 자리를 비우고 배에서 내린 꼴이 돼서 여기에 대한 제 두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 구성원들은 사회가 바뀌고 있고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청사진을 그려야 되고 기노브로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필요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보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임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구원투수 심정으로 나섭니다. 구원투수가 9회 말까지 다 던지겠다. 그것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구원투수 심정으로 나선 것이다. 구원투수가 9회 말까지 다 던지겠다. 예, 이낙연 의원은 역시 비유를 참 잘하는 것 같긴 한데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예전처럼 대규모 집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돼서 29일에 한꺼번에 투표해서 발표합니까? 온라인 투표? 과거 같았으면 이제 지역별로 이제 어떤 대회를 가지고 그 대회에서 이제 일종의 그 지역 대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당원 투표들 이렇게 차례대로 하고 그걸 나중에 이제 일괄적으로 개표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제주를 거쳐서 지금 대구에 온 건데 대구에서도 그런 별도의 어떤 집회 없이 그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 없이 바로 TV 토론만 하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아마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투개표 방식도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29일에 한꺼번에 현장에서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온라인 투표도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예전과 다르게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8월 29일 뭐 이낙연 의원이 앞서가고 있고 김부겸, 박주민 두 후보가 추격하고 있다. 뭐 이런 양상에는 틀림이 없겠죠. 예, 틀림이 없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이제 다만 예. 의도에서 이제 그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아주 압도적이겠네요. 그렇죠. 영남에서는 김부겸 후보가 좀 우세할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친노 친문 계열의 성향의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좀 재밌는 얘기가 예. 이낙연 후보가 몇 퍼센트 득표로 당대표가 될 것이냐 이제 이게 포인트고 김부겸 이제 후보가 2위를 하면 자연스러운데 혹여 그냥 3위로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이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또 관점에서 보는 시각들도 좀 일부가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중심으로 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들의 이야기까지 전해드렸고요.